안녕하세요. 불사조 램지입니다.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잊혀진 얼굴들을 좀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아스날과 나쁘게 헤어진 선수들입니다. 아스날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던 유스 출신 레프트백 애슐리 콜이 첫 번째 주자입니다. 실력은 두말할 것 없이 월드클래스였고 무패 우승 멤버기도 했죠. 아스날에서 228경기나 뛴 애슐리 콜은 그러나 하루아침에 첼시로 떠나버렸습니다. 아스날이 제시한 주급 5만 5천 파운드가 모욕적이었단 건데요. 콜을 믿고 사랑했던 팬들이 느낀 배신감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프로에게 연봉은 중요한 가치죠. 하지만 돈 때문에 팬들의 마음을 짓밟은 셈이니 애슐리 콜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애슐리 콜 이후 많은 선수들이 레프트백 자리를 메꿨지만 냉정히 말해서 늘 콜보다는 한 수 아래였습니다. 저번 시즌까지는요. 첼시로 떠난 애슐리 콜과 자리를 맞바꾼 선수 바로 프랑스 수비수 윌리엄 갈라스였습니다. 수비수면서도 특이하게 10번을 다는 선수였죠. 수비력도 좋았고 골도 자주 넣었습니다. 티에리 앙리에 이어서 주장 완장도 찾는데 문제는 갈라스의 리더십이 좀 구식이란 점이었습니다. 못하는 선수를 찝어서 비난했고 경기가 안 풀리면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죠. 결국 보다 못한 벤감님은 갈라스의 주장직을 박탈하고 아직 10대였던 세스크 파브레가스에게 완장을 줬습니다. 이때부터가 아스날 주장 잔혹사의 시작이었죠. 트러블 메이커인 갈라스에게 아스날은 재계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스는 자유이적으로 팀을 떠났는데요. 이적한 팀이 하필 이 팀이었습니다. 아니 가도 하필 참. 갈라스는 프랑스 국대에서도 어린 선수들이 건방지다면서 다툼을 벌이다 난리가 났다는데 의외로 한국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 파란만장한 커리어를 마감한 갈라스. 조금만 더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유했다면 어땠을지 아쉽습니다. 티에리 앙리의 뒤를 이을 줄 알았던 토고의 스트라이커 아데바요르가 세 번째입니다. 벤감님 아래서 재능을 폭발시키며 한 시즌 30골을 기록했을 때만 해도 참 자랑스러웠는데요. 또 그놈의 돈이 문제였습니다. 이슬람에 귀의한 아데바요르가 기부를 하기 위해 주급을 올리고 싶었던 거란 말도 있습니다. 기부 천사 참 좋은데요. 아데바요르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팀과 노골적으로 이적 루머를 양산했고요. AC밀란이 관심을 갖는다는 말을 듣자 비욘세에게 관심을 받는 소년이 된 기분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스날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나 좋아하던 돈 많이 주는 팀으로 보내줬는데 다음 시즌 아스날을 상대로 골을 넣고 한다는 짓이 이런 역주행이었죠. 게다가 돌고 돌아 결국 이 팀도 갔습니다. 저니맨으로 커리어를 마감한 아데바요르, 과연 원하는 만큼 벌었을까요? 아스날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이어갔더라면 더 많은 돈과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룩할 수 있진 않았을까요? 참 아쉬운 선수입니다.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선수는 사미르 나스르입니다. 촉망받는 유망주로 영입돼서 충분한 기회를 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마침내 그 실력을 꽃 피운 순간 이적했거든요. 제2의 피레스가 될 줄 알았는데 제2의 아데바요르가 되다니. 맨시티에 가서 리그 우승도 하고 좋았겠습니다만 2010년 프랑스 올해의 선수로 뽑히며 87세대 선두로 꼽혔던 나스리가 이적한 뒤에는 이렇다 할 개인 수상 기록이 없다는 점은 결국 나스리가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곳은 벤감님의 곁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벵거 감독님은 프렌치 선수들을 하나같이 성격적 결함은 있지만 신뢰를 해줌으로써 재능을 꽃피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수들을 성장시키긴 했지만 엄하게 붙들어 놓지는 못하셨죠. 이 탕아들은 집을 나가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팬들의 가슴에도요. 반페르시, 한국어로 반은 절반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반페르시는 시즌을 절반밖에 못 뛰는 선수라는 조롱거리였습니다.
부상 때문에 한 시즌을 제대로 뛰지 못하는 반쪽짜리 선수란 얘기였죠. 그때마다 우리 아스날 팬들은 시즌을 다 뛰는 풀 페르시가 되기만 하면 득점왕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반박했지만 누구도 우리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죠. 우리의 풀 페르시는 한 시즌을 소화한 첫 시즌 당당하게 득점왕이 됐고, 덕분에 제대로 뛰지도 못했던 박주영 때문에 아스날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욕바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뻤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려온 풀 페르시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리고 반 페르시는 다음 시즌 맨유로 이적합니다. 가슴속에 작은 아이가 맨유를 외쳤다고 합니다. 맨유로 가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 선수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풀 페르시를 기다려왔는지 알기나 할까요? 부상에 신음하고 자기 재능을 펼쳐 보이지 못하는 당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까요? 저는 반 페르시가 마냥 밉지만은 않습니다. 단지 아스날 팬들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을 살면서 꼭 한 번은 맛보길 바랍니다. 단식형 스트라이커 올리비에 지루도 빼놓을 수 없죠. 저는 지루가 아스날에서 자기 실력만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죠. 외질의 패스를 너무 많이 날려먹은 건 아쉬웠지만 무난한 성적이었고, 벤치 멤버가 된 상황에도 팀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루는 팀을 우승시킬 수 있는 스트라이커는 분명 아니었죠. 그런 지루를 첼시로 보내줄 때만 해도 라이벌 팀이긴 하지만 지루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별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아스날을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떨어뜨린 지루가 트로피를 들고 한 말은 전 지루에게 영원히 감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선수, 영입될 때 대체 누구냐는 비아냥을 들었던 선수, 그러나 보란듯이 아스날의 주장으로 당당히 성장한 선수, 로랑 코시엘리를 이 목록에 넣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름 모를 프랑스 하부리그 선수에서 시작해 벵감님 밑에서 프리미어리그 최상급 센터백이 된 코시엘리.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로 바뀐 뒤에 회의감을 느꼈던 걸까요? 남아있던 계약 기간마저 채우지 않고 프랑스로 돌려보내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보르도로 이적을 했는데 가자마자 찍은 영상이, 아니 9년을 뛴 팀에 이런 식으로밖에 보답할 수 없었던 걸까요? 나중에 코시엘리는 아스날 팬들에게 사과한다며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5년 계약을 하고 떠난 코시엘리, 결국 3년 만에 보르도에서도 밀려났고 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코시엘리의 은퇴가 좀 더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불사조름지가 기억해본 선수는 여기까지인데요. 아스날 팬들은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별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선수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믿고 응원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북런던 더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봅시다.